내 이름은 타라카와 요스케, 28살의 프리랜서입니다. 이번엔 제 여자친구와 그녀의 아버지를 참교육했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선 제 이야기부터 할게요. 방금도 말했던 것처럼 저는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고 최근에야 비로소 괜찮은 수입을 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겐 여자친구도 있는데 이름은 다나카 메이코. 저와 동갑이고 친구의 소개로 알게 됐습니다. 저는 메이코를 본 순간 꼭 사귀고 싶다는 생각에 열심히 플러팅했습니다. 고백했을 때도 이렇게 저를 좋아해줬던 사람은 당신이 처음이에요. 라며 단번에 제 고백을 받아줬습니다. 그리고 그녀와의 교제는 매우 순조로웠고 사귄 지 1년이 됐을 때는 저와 결혼해주세요. 제가 꼭 행복하게 해줄게요. 네, 좋아요. 청혼을 했고 그녀도 제 청혼을 받아줬습니다. 이렇게 저는 약혼을 하게 됐는데요. 이때부터 저의 지옥 같은 나날이 시작됐습니다. 있잖아, 이거 꼭 사야 해. 응, 꼭 사야 해. 우리 사귈 때 우리 집 이야기도 했었잖아? 그니까 내 말 들어. 그렇긴 한데 정장 정도는 나도 가지고 있단 말이야. 직장 다닐 때나 입는 싸구려는 안 돼. 그냥 결혼 인사드리러 가는 건데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우리 아빠가 엄청 엄격하시거든. 싸구려 정장 같은 거 입고 가면 아마 문전박 때부터 당할걸? 뭐 네가 정 그렇다면 하나 살게. 정장 한 벌에 최소 10만 원은 써야 해. 넥타이랑 신발도 새로 준비하고. 큰일 났네. 조금 깨야겠다. 그리고 선물은 뭘로 사갈 거야? 아, 여갑 백화점에서 사가려고. 무난하게 고급 과자로 사갈까 하는데. 그런 건 안 돼. 단 걸 싫어하셔? 그게 아니라 아무리 고급 과자라고 해도 다 거기서 거기라는 말이야. 그럼 뭘 사가야 하는데? 술이 좋을 듯 사케로다가 그것도 만 원은 넘는 걸로. 평소에도 아버님이 그렇게 좋은 술을 드셔? 그렇지 뭐. 선물하기 전에 술 공부는 꼭 해도 이것저것 물어보실지도 몰라. 그래, 돈도 엄청 깨지는데 준비도 엄청 해야 하네. 어쩔 수 없지. 아빠 마음에 안 들면 본전도 못 찾을걸? 근데 이렇게까지 해야만 한다는 건 별로 탐탁지 않아 하신다는 거겠지? 워낙 옛날 분이라 그래. 프리랜서 엔지니어라는 직업이 뭔지 잘 모르고 계실지도 모르고. 얻어맞을 각오라도 해야 하는 건가? 그래, 단단히 각오하고 와. 진심? 난 그냥 농담이었어. 우리 아빠 성격이 급해서 그래. 아무튼 돈은 최대한 많이 쓰는 게 좋아. 알았어, 영끌해 볼게. 부탁할게. 청혼이라는 인생 일대의 승부가 끝나자 나를 찾아온 또 하나의 난관. 그녀의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됐는데 라인 대화창만 봐도 알 수 있듯이 결혼 승낙을 얻는 과정 중 메이코의 아버님은 거의 끝판왕이었습니다. 메이코의 말에 따르면 아버지인 히데이코 씨는 그 지역에서 꽤 유명한 분이셨습니다. 40년의 전통을 가진 건설회사의 사장으로 CEO에도 뽑힌 적이 있다고 해요. 또한 그 지역의 주변 부동산도 몇 군데 소유하고 있으며 자산도 꽤나 보유하고 계신다고. 하지만 그건 사귀기 전에도 들었던 내용이었고 결혼을 결심했을 때도 메이코 아버님의 승낙을 얻어내기가 힘들 거라고 짐작은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까지 많은 걸 준비해야 한다는 건 상상도 못했지만 아무튼 힘닿는 데까지 해보자며 확실히 준비해 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약속 당일 저는 여자친구의 부모님 댁에 입성하게 됐습니다. 자네가 요스케 군이군. 이야기는 들었네. 넵, 타라카 요스케라고 합니다. 바쁘신 와중에 시간을... 그런 틀에 박힌 인사는 됐으니까 일단 들어오게. 아버님의 반응이 상상 이상으로 냉담해서 살짝 기가 죽었습니다. 참고로 어머님은 이미 돌아가셨고 아버님은 이 집에서 혼자 사신다고 합니다. 저를 도와줄 사람도 없는 데다가 꽤나 힘든 싸움이 될 테니 저는 다시 한번 힘을 내기로 했습니다. 술을 좋아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정성껏 준비했으니 부디 받아주세요. 그렇군. 확실히 값비싼 사케로구만. 이런 걸로 내 환심을 사려고 하다니 자네 생각이 참 짧구만. 그러려고 산 건 아닙니다. 됐으니까 빨리 용건부터 말하게. 그다지 저를 안 내켜 하신다는 건 처음 뵙자마자 느꼈던 사실. 저는 기죽지 않고 고개를 푹 숙이며 부디 따님과의 결혼을 허락해 주십시오. 제 굳은 의지를 느끼실 수 있도록 진지하게 임했습니다. 하지만 히데이코 씨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결혼이라. 자넨 빚도 있고 청소 알바도 하고 있다고 하던데. 메이코에게서 미리 저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신 듯 했습니다. 사실 아버님의 말씀이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빚이 있긴 하지만 그건 학자금 대출이고 완납을 앞두고 있습니다. 청소 알바는 6개월 전에 관뒀습니다. 지금은 프리랜서로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히데이코 씨는 제 답변에 만족할 수 없다는 듯이 아무리 잠깐이라고 나나 알바를 했다는 건 프리랜서 일감이 적다는 얘기 아닌가? 미안하지만 너 같은 놈에게 내 딸은 못 줘.
이만 돌아가게 라며 단칼에 그 집에서 쫓겨나게 됐습니다. 그래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봤지만 끈질기구만. 안 된다면 안 되는 줄 알아. 됐으니까 당장 나가 라고 호통을 치셔서 저는 재빨리 그 집을 나왔습니다. 그래도 저 대신에 메이코가 화가 난 아버지의 기분을 풀어보겠다고 했습니다. 어때? 기분은 풀리셨어? 이걸 풀렸다고 해야 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진정은 되셨어. 나에 대해선 어떠시대? 그건 받아들일 수 없으신가 봐. 그래도 살짝 양보는 해주셨어. 진짜? 일단 프리랜서처럼 불안한 일은 관두고 아빠 회사로 들어오래. 그 말은 즉 건설회사의 사원이 되라는 거야? 응. 자기 일하는 모습을 보고 괜찮다 싶으면 다시 생각해 보시겠대. 그렇다는 건 지금 일을 관둬야 한다는 거네? 응. 솔직히 아빠 말엔 나도 찬성이야. 메이코도? 프리랜서는 일이 안정적이지 않잖아. 이왕이면 결혼 후엔 안정적인 일을 했으면 좋겠어. 메이코도 그렇게 생각했다니. 사실 나도 인사가 다 끝나면 말할 생각이었어. 뭐 나랑 결혼한다는 건 우리 회사의 후계자가 된다는 얘기니까 아빠 말씀대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아무리 그래도 자기도 잘 생각해봐. 다른 일 찾을 거 없이 40년 전통의 건설회사로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 게다가 인정만 받으면 나랑 결혼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좋은 조건이 어딨어. 알았어. 메이코가 좀 그렇다면. 고마워. 요스케 최고. 그럼 아빠한테도 말해둘게. 응. 한 번 더 인사드리러 찾아뵐게. 아 맞다. 일하게 되면 사택에서 살라는 말도 하셨어. 뭐? 이직에 이사까지. 엄청 바빠지겠는데. 화이팅! 내가 있잖아. 이렇게 저는 여자친구의 아버지 회사에서 일하게 됐습니다. 지금 당장은 결혼식도 혼인신고도 할 순 없지만 일단 아버님께 인정받을 때까진 약혼자로서 지내기로 했습니다. 아직은 동거조차 허락받지 못해서 저만 회사 명의의 사택으로 이사하게 됐습니다. 이건 사귀는 것 자체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그녀의 집까지는 그리 멀지 않았기 때문에 장거리 연애가 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을 하며 문제가 생겼습니다. 건설회사에 영업사원으로 들어간 것까진 좋은데 이 멍청아! 고작 이 정도 거래도 못 따는 거야? 이런 쓰레기 새끼! 죄송합니다. 오늘 중으로 반성문 써와. 다 쓸 때까지 집에 못 갈 줄 알아? 상사의 욕을 밥 먹듯이 들어야 했고 직장 분위기도 엄청 무서웠습니다. 매일 야근에 집에는 자러만 들어가는 나날이 이어졌습니다. 자발적 야근도 당연히 해야만 했습니다. 입사하고 알게 된 거지만 이 회사는 임원들의 천국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임원들은 사장님의 친인척들로 이루어져 있었고 월급도 많이 받고 있었습니다. 그 대신 직원들의 월급은 쥐꼬리만 했죠. 이직률도 높았습니다. 얼마 전 이 건설회사의 구인 광고를 확인해봤는데 최저임금에서 승진만 하면 이 정도 월급을 받을 수 있다고 쓰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승진을 하려면 임원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임원들이 친인척으로 이루어져 있는 가족 경영회사,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었습니다. 사기꾼 같은 공고에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SNS 게시판의 별점이 준수한 이유는 평점이 낮은 후기들을 싹 다 지우고 현장 사람들의 입을 닫게 했을 거라는 킹리적 가심이 들었습니다. 요즘엔 보기 드문 블랙 기업인데다가 사내 괴롭힘까지 그 조건을 단번에 수락했던 과거의 나를 원망했습니다. 회사 분위기가 이렇다 보니 여자친구와 데이트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가끔씩 라인이나 전화만 주고받을 뿐 못 만나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렇게 아버님 회사에서 일하기 시작한 지 3개월이 지났을 무렵 겨우 휴가를 받아서 메이코를 만나게 됐는데 미안한데 우리 헤어지자. 얼굴도 잘 못 보잖아. 우리가 왜 사귀는 건지 모르겠어. 저는 여자친구에게 차이고 말았습니다. 여친의 말대로 제대로 연락조차 못했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게 여자친구와의 결혼을 위해서 아버님의 조건을 받아들인 거잖아요. 그런데 못 만났다고 헤어지자니 솔직히 억울한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잡아봤자 이 관계를 회복할 순 없었습니다. 알았어. 지금까지 고마웠어. 그녀의 말대로 이 관계를 정리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회사도 메이코랑 헤어졌다며? 그럼 자네를 고용해야 할 이유도 없지. 이번 달로 해고야. 하루빨리 사택에서도 나가주게. 다짜고짜 해고를 당하고 만 것입니다. 어쩌면 처음부터 결혼을 허락해줄 마음 따위 추호도 없었으며 메이코가 나와 직접 헤어지게끔 사주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고생해서 이사온 사택도 반년도 안 돼서 나와야만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사와 동료들에게 인사를 한 후 회사를 나왔습니다. 회사를 벗어나자 제 몸이 떨려왔습니다.
하지만 그건 분노나 억울해서가 아닌 내 계획대로야. 내가 드디어 해냈다고. 아버지, 드디어 그놈에게 복수할 수 있게 됐어요. 기다려주세요. 희열에 의한 떨림이었습니다. 야, 전화 좀 받아봐.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저의 전 약혼자분 아니십니까? 2개월 만이네요. 근데 무슨 일이시죠? 장난하지 말고 내 질문에 대답이나 해. 무슨 질문이요? 다 알면서 모르는 척하지 마. 신문에 실린 기사 말이야. 지금 우리 아빠가 체포당하게 생겼다고. 그거 참 큰일이네요. 이 기사 네가 쓴 거 맞지? 오, 이렇게 빨리 들킬 줄은 몰랐는데. 우리 아빠가 급하게 알아본 거야. 너 우리 아빠 인맥 무시해? 체포각 사장님의 인맥 따윈 1도 안 부러운데요. 장난해 지금? 내 질문에 대답이나 해. 대체 왜 이런 짓을 한 거야? 나한테 차였다고 복수하는 거야? 생각하는 거 하곤. 그 정도로 이런 큰일을 벌일 리가 없잖아. 애초에 그 몇 개월 만에 이런 기사를 써낼 수 있을 리가 없지.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말한 대로야. 이 몇 년 동안 계속 너희 아버지의 약점을 캐내고 다녔어. 이 기사는 그 시간들을 집대성한 거지. 그럼 나를 이용했다는 말이야? 그 점을 노리고 사귀었다는 거네? 뭐 그렇다고 볼 수 있지. 오히려 날 의심하지 않은 게 더 이상한데? 고백까진 몇 개월, 청혼까진 1년도 안 걸렸잖아. 날 너희 집에 들인다길래 무슨 속셈이 있는 건지 알고 더 조심했는데 넌 날 의심조차 안 했잖아. 말도 안 돼. 나쁜 놈. 넌 인간도 아니야. 너도 할 말 없어. 넌 나랑 사귈 때부터 이미 3달이나 걸치고 있었잖아. 결혼 상대를 정할 때도 사귀는 놈들 중에 내가 제일 만만했던 거잖아. 결혼을 위해서 이직이 가능한 남자, 그럴 가능성이 높았던 게 프리랜서였던 나였을 테지. 무슨 얘기하는 거야? 난 3달이 걸친 적 없어. 시치미 때도 소용없어. 기자의 뒷조사 스킬을 얕보지 말라고. 아님 내가 바람 피운 남자들 이름이라도 다 적어줄까? 그만해라. 너 진짜 미친 것 같아. 그건 너도 마찬가지야. 그럼 아버님께 안부 전해줘. 잠깐만, 요스케. 너 절대 가만 안 둬. 네. 그녀에게는 프리랜서 엔지니어라고 말했지만 저는 사실 프리랜서 신문기사였습니다. 며칠 전 히데이코 씨와 그 지역 정치인 사이의 뇌물 스캔들에 대한 기사를 썼는데 어제 제 기사가 실렸습니다. 저는 몇 년 전부터 히데이코 씨와 그 정치인을 따라다니며 명확한 뇌물 증거를 확보하고자 했습니다. 더불어 제가 그 회사에서 일했을 때 가혹한 노동 환경에 대해서도 폭로했기 때문에 노동부의 조사도 받게 되겠죠. 제게 라인을 보내고 얼마 후 부녀가 함께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 새끼가 우리 몰래 허튼 짓을 하고 다녔겠다. 이건 해도 너무하잖아. 애초에 범죄를 저지른 건 히데이코 씨잖아요. 너도 바람이나 핀 주제에 어디서 피코 짓이야. 아무래도 제 기사에 대해 따지러 온 듯 했습니다. 나한테 무슨 원한이 있어서 그러는 거야? 제 얼굴을 보고도 아무런 생각이 안 드시나 봐요. 하긴 당신은 잊었을지도 모르죠. 테라카와 시게루라는 사람을 모르세요? 제가 그 이름을 말하자마자 히데이코 씨의 얼굴은 점점 새파랗게 질려갔습니다. 설마 네가 그놈 아들이냐? 이 이야기는 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당시 저는 출판사에서 일하는 기자로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엄마에게서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됩니다. 뭐? 아버지가? 아버지가 과로로 인한 심근경색으로 쓰러지셨다는 전화였습니다. 아버지는 작은 공장을 경영하고 계셨는데 정확한 기술력으로 높은 평가를 받으며 순조롭게 공장을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오랜 친구에게 투자 사기를 당한 일로 공장 경영은 단번에 어려워졌습니다. 그리고 하필이면 그 친구가 다나카 히데이코였던 겁니다. 아버지는 불어나는 빚을 해결하기 위해 수면 시간까지 줄여가며 일하셨지만 쌓인 피로로 인해 결국 쓰러지시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일어나지 못하셨고 회사는 자기 파산되고 말았습니다. 엄마도 충격으로 인해 건강이 악화되셨고 지금은 시골의 작은 양로원에서 요양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아버지의 복수를 하기 위해서 회사를 관두고 프리랜서로 전향했습니다. 철저하게 다나카 히데이코의 뒷조사를 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러던 중 정치인과의 유착 의혹을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증거를 잡기엔 부족했습니다. 근데 그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그의 딸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처음엔 내 복수를 위해 그녀를 이용할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메이코의 인간관계를 조사하던 중 저 몰래 양다리, 세다리까지도 걸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내친김에 고백도 해봤는데 그녀는 제 고백을 받아줬습니다. 이 기회를 잡아야겠다고 생각한 저는 메이코에게 프로포즈까지 한 후 히데이코의 회사로 잠입하게 된 것입니다. 저 역시 혼인신고를 할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명확한 증거를 잡기 위해 히데이코의 회사로 들어간 것뿐이죠. 회사에 잠입할 수 있던 건 엄청난 행운이었습니다. 덕분에 이중장부도 손에 넣었고 정치인에게 뇌물을 먹인 증거도 찾을 수 있었거든요. 처음부터 복수가 목적이었던 거냐? 너무해. 아무리 그래도 이건 정말 너무하잖아. 몇 번이나 말했지만 잘못은 너희 아빠가 한 거야. 그리고 나 몰래 양다리, 세다리까지 걸쳐놓고 그 남자들 중에 날 결혼할 남자로 고른 거잖아? 날 이용해 먹은 너도 나랑 다를 게 없어. 아버지가 체포당한 사실이 알려지면 다른 남자들도 날 버릴 거라고. 굳이 내가 파헤치지 않더라도 너희 아빠 회사는 조만간 망할 예정이었어. 지금까지 내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많은 사람들이 너희 아빠를 원망하고 있었거든. 그럴 수가! 우리 아버지 외에도 여기저기에 투자 제안을 한 덕에 꽤 많은 돈을 버셨던데요. 조만간 모두에게 고소를 당하실 텐데 부디 힘내시길 바래요. 내 말을 들은 부녀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이 집에서 나가지 않으면 경찰을 부르겠다고 했더니 두 사람 다 터덜터덜한 발걸음을 하고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히데이코는 뇌물 혐의로 체포당했고 회사는 부도가 났습니다. 사실은 메이코도 아빠 회사에서 임원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부도와 함께 백수가 됐습니다. 취업 준비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던 그녀를 고용해주는 곳은 없었습니다. 게다가 메이코의 전남친들을 상대로 아빠와 투자 사기를 벌였던 사실과 그 외에 수많은 여죄들이 드러났기 때문에 메이코도 함께 체포됐습니다. 참고로 그녀의 남자들을 조사하던 중 메이코의 범죄 가담 사실도 알게 됐습니다. 그때 메이코의 전남친에게서 사기 피해를 당했다는 증언을 들은 것입니다. 저는 제 기사가 실리면 다나카 히데이코는 투자 사기를 벌였다, 딸도 가담했다, 나는 피해자다 라고 말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기사와 음성 인터뷰 등 모두 다 작성해둔 후 히데이코가 체포되자마자 그 사실도 폭로했습니다. 메이코는 제게 연락할 틈도 없이 철장안의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제가 해냈어요. 이제 아버지도 편히 눈 감으세요. 이번에 어머니가 계신 양로원 근처로 이사갈 생각이에요. 가십거리 기사는 이제 그만 쓰려고요. 앞으로는 사람들에게 좀 더 도움이 되는 기사를 쓸게요. 엄마 몸 상태가 좋아지면 다음엔 엄마랑 같이 올게요. 그때까지 푹 쉬세요. 이렇게 저는 가십거리 기사에서도 손을 뗐고 어머니가 사시는 곳으로 이사도 했습니다. 현재는 마을 신문을 가내가며 소박하지만 보람찬 하루하루를 보내는 중입니다.